배당 투자는 사실 봄에 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원래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누구한테 영향이 있냐면 부자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부자분들이 배당주하고 예금을 비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예금의 이자 소득도 똑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배당주에 넣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의 주가 자체가 오를 수가 있어요. 네, 머니트렌드 2016 공저자이시죠.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을 쓰는 것도 내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막 잘 나가는 거는 네.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제인 거고 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면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설거지를 당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나도 그럼 저런 거를 미리 가서 좀 선점하자. 네. 이런 생각이라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좀 섹터 같은 것들은 어떤 네. 거 좀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저는 뭐 부익남 TV니까 건설주는 건설 요즘 뭐 저평가라고 봐요. 안 좋아요. 저평가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살난 거예요? 아니 이거 박살 났으니까 저평가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평생 네. 그거는 이제 사실 대표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네. 평생 건설 회사들이 건설도 안 하고 분양할 때마다 망하고 네. 지금 뭐 제가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는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평당 뭐 5천만 원이다 지금 현재가 근데 그 4천 3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순환주니까. 네. 네. 근데 요 사이클도 똑같이 떨어지는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모릅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네. 분명히 생겨요. 근데 지금 건설하는 회사들이 좋냐 나쁘냐 보면 그들은 땅을 사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사고 싶어 하고 건물 다 짓고 분양할 때쯤에는 되게 비싸게 하고 그렇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할 때 사실은 건설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사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 이미 분양을 비싸게 다 했어. 맞아요. 그럴 때는 돈을 다 벌어놓은 상황이죠. 그럴 때는 또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면 땅값도 비쌀 때고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건 거꾸로 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저는 건설주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또는 뭐 반포 뭐 이런 데는 잘 나가지만 저는 뭐 지방 난리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미 맞아요.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음 사이클 한 2, 3년 사이클에서는 현재가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이게 꼭 건설주를 사라 마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주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에 베팅을 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반도체, 조선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예요. 근데 걔는 좋잖아. 네. 그럼 걔네를 빼고 생각하잔 말이에요. 그럼 빼고 생각하면 뭐 건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화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면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5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야, 너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이렇게 했지만 2배 오르는 것처럼 또 거기에 있는 건설을 산다고 지금 야, 대책 못 봤어? 하면은 사실 저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무슨 주식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일부러 저는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의도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스킬들과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는 전문 투자자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일부러 떠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빼요. 아예 발 빼버려요. 아 이거 여의도에서 요새 관심이 많구나. 안 사고요. 딱 얘기를 했는데 요새 누가 이런 거 사냐? 요즘 삼성전자 뭐 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네. 하루에. 너 지금 무슨 건설을 건설, 사. 화학, 무슨 자동차 무슨 소리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고마워 하고 돌아서면서 너무 신나고 막 공부를 시작해요. 이제 지금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안정적인 걸로 해보자.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거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특히나 가장 이 경기에 방어적이고 강력한 견고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럭셔리 주식들이거든요. 네.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명품 주식들
계속 경고할 것 같잖아요.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도 제가 썼는데 뭐 프랑스의 뭐 가방 만드는 회사, 뭐 이태리의 패딩 만드는 회사, 독일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 다 주가가 몇 분의 1 토막시더라고요. 왜 럭셔리가 경기에 방어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나락을가? 경기에 방어적이라는 건 경기 순환주에 비해서 좀 덜 떨어졌다 덜 올랐다 하는 것뿐이지 경기를 아예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햇밥 먹다가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오뚜기밥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럭셔리도 야 부자가 무슨 경기를 타? 부자가 페라리를 10대씩 사다가 네. 근데 우리 장사 좀 안 되는데 그럼 포르쉐 5대로 바꿀까? 이렇게 되면 페라리 매출이 빠지는 거거든요. 또는 그냥 야 페라리 사세요 이렇게 해서 좋아 다 사다가 야 좀 깎아주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럭셔리도 경기를 분명히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끝까지 버티던 페라리가 실적 발표 한번 하면서 하루에 30% 빠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정적인 걸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걸 하시면 되고, 내가 주식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는 건 리스크를 좀 지지만 돈을 좀 빨리 벌고 많이 벌려는 목적을 가진 거니까 그런 분들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반도체나 조선을 빼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안전하게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돈을 돈 안 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안 벌 건데 경기 필수 소비재를 넣어놨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걔네들도 매일매일 주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예금, 채권 아니면 그냥 자기 주택, 뭐 내가 거주할 주택,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뭐 사실은 돈을 꼭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투자를 하건 간에 재테크를 하건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하지? 내가 돈을 얼마나 잃어도 괜찮지? 라고 하는 자가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선으로 뛰어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것도 이게 결국에 관심도가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나 다음에 내 네. 후속으로 막 돈을 들고 와서 내 주식을 사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냐라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클이 나쁘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 절대 그렇게 네.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어려워요. 제가 네. 이제 이 유튜브에서 질문 하나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거 조선 반도체 빼고 하시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얼마나 예를 들면 한번 샀는데 건설주를 뭐 1년 2년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안 빠지고 길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그렇죠. 짜증이 남들은 납니까? 다 돈 버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문에 이걸 사고 그 중에서도 그냥 아무거나 사지 말고 뭐 때문에 이걸 사야 될지, 나는 건설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는 이 건설사는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잘해 영업을. 근데 그 지역은 어떤 걸 보니까 뭐 수급 불균형 때문에 괜찮아질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 뭐 시멘트, 철강 이런 애들이 한 끗 되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같은 사태가 딱 한 번. 네. 그때 이제 트럼프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이 끼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번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대북 통일되는 거 아니야? 통일은 안 돼도 뭔가 경제 협력 되면서,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 쌀 갖다 바쳐야 돼. 도로 지어야 돼. 건물 지어야 돼. 하니까 뭐 철강, 화학, 건설, 시멘트 뭐 이런 게 주가 막 올랐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다 경기 순환주잖아요. 북한이랑 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도체가 오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런 장사를 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노벨 평화상 네. 받고 싶대잖아요. 내년에 받고 싶겠네요. 네, 한번 물건 나왔으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스라엘 이 중동이 더 큰 이슈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더 크니까 이거 좀 이제 열심히 하셨고, 이거 가지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한번 또 해봐야겠다. 또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거 쌍수 들고 환영할 거란 말이죠. 그럼 김정은이라고 야 안 해 이럴까요? 뭔가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할 거란 네. 말이죠. 이런 것들까지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이내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주식을 살 때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놈들이 경기가 좋아져서 오를 수도 있고 혹시 경기가 계속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대북 화해 모드가 되면 한번 오를 끝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주식을 살 때 많이 세워놔야 돼요. 내가 얼마를 언제 동안 투자할 건데 왜 투자하고 어떤 때는 팔고 어떤 때는 뭐 떨어져서 팔고 어떤 때는 목표 주가 오니까 팔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촘촘하게 세워놓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30분 1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최근까지 또 미국에 계셨으니까 네. 지금 어쨌든 관세 전쟁도 막 있고 우리나라 지금 또 뭐 350조인가요? 막 한 네네. 500조인가요? 네네. 뭐 그걸 또 좀 또 줘야 되는 뭐 네. 선납을 하라 뭐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뭐 이미 합의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 뭐 실제 그 미국에서나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미국 사람들은 현재 자기네 그 생활,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주식이 오르냐, 네. 뭐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 뭐 2년밖에 안 있었지만 저랑 이제 같이 만나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몇 년 전엔 이랬는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미국인들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2021년 이후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는데 거기에 관세가 뭐 이유가 어쨌건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얏남품 밑에서 갓 고쳐매는 것처럼 만약에 물가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그게 관세 때문에 그러건 아니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냐? 그거랑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선거구 제도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아주 계산된 정책이라고 봐요. 특정 경합 지역에서만 이 샤이 트럼프를 끌어내면 네. 내가 다음에도 뭐 제 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 선거라든지 또는 나의 후임이 공화당 여전히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쪽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물가 올라가지고 뭐 민주당 친민주당 지역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리노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당분간 계속 하는 거고 정말 레임덕 될 때까지는. 그럼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촬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9월이 이미 지났어요. 3분기가 지났고 곧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네. 발표했고요. 그러면 분명히 관세 영향이 들어가요. 이제 실제 실적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 4월이 가장 피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 벌써 까먹었어. 네. 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뭐 주식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벌써 6개월 지났는데 별일 없던데?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심할 때 터지면 주가가 더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3분기 실적 11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내년 1, 2월에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검토 중이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꽤 있는 주식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좀 줄여서 좀 기다려보는 게 나아요. 네.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실적 나와서 터지면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주식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저는 공부를 좀 덜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하는 방법이고 저도 미국 수출하는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도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배당주 투자 지금 뭔가 좀 고민해서 들어간다 이런 거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는 항상 이제 연말에 그 질문을 받으면 네.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1, 2월에 배당 나온다고 지금 사면은 네. 주가가 올라 있을 것이고 그럼 네. 비싸게 샀다가 1, 2월에 배당 받았는데 주가 좀 떨어지면 배당락 받으면은 결국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니까 배당 투자는 사실 봄에 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원래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정책 문제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원래는 배당소득이 뭐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랑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율로 이제 매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이거를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번 돈 중에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놈 착한 놈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 소득을 내가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게 뭔 소리지? 나는 그거 모르겠던데 그냥 15.4% 떼고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초보. 근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누구한테 영향이 있냐면 부자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이 부자분들은 배당을 싫어해. 내가 배당을 100만 원 받았어? 그럼 100만 원 내 게 아니에요. 거의 50%를 그렇죠. 세금 내버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맨날 대주주 욕만 할 게 아니라 이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배당 안 한 이유가 그냥 고간에 들어있으면 내 맘대로 법카로 쓸 수 있는데 이거 내 이름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대박 나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 절반을 떼가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특정 기업들에 한해서 뭐 35%나 25%나 이런 왈가왈부가 아직 있는데 배당을 적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배당 소득세를.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분들이 배당주하고 예금을 비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럼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예금에 넣어서 5%, 뭐 배당에 넣어서 5%, 배당주에 넣어서 5% 똑같이 생각을 하면 똑같으면 이거는 원금 보장도 되고 안전한 예금에 넣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금의 이자 소득도 똑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250이에요. 근데 이쪽에 배당주에 넣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250이 아니라 거의 400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의 주가 자체가 오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재화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량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부자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면 아까 찬바람 불 때 배당하면은 봄에 배당 받고 주가 빠진다. 오히려 소탐 대실하고 돈 못 번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정반대로 주식을 사놨어. 나는 10,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배당 500원 준다고? 오케이 5% 매년 이 정도 받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10,000원이 갑자기 2만 원이 돼버려. 네. 그러면 배당 500원씩 받아가지고 20년 받을 걸 한 번에 받고 우린 팔아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배당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이제 요건은 배당 성향이 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거를 꼭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배당을 작년에 되게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덜컥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네이버 금융 보시고 네. 배당 순위 딱 정렬한 다음에 야 이거 지금 10,000원인데 3,000원을 줘? 보면 뭐 엄청 하는 거 있어요. 30%를 줘? 네.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 배당, 작년에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한번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였거나 아니면 경기 순환주인데 되게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주고 몇 년 우리 굶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 걸 보고 투자했다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는 보셔야 돼요. 최소한 3, 4년치 보시고 최소한 얘는 이만큼은 주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 회사가 하는 일도 봐야 돼요. 그냥 몇 년치 꾸준히 주네라고 하는 건 대주주의 의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변동성이 좀 작으면 좋아요. 꾸준히 경기가 좋건 안 좋건 뭐 관세가 있건 없건 김정은이랑 뭐 설전을 하건 안 하건 꾸준히 할 만한 비즈니스인데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면 한번 사놨다가 그냥 배당 따박따박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 한번 올라버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부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 아까 말씀하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뭐 까다롭긴 하지만 그런 종목을 지금 정도에 사는 건 나쁘지 않네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도 그렇고 뭐 무슨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불확실할 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완전 확정됐다고 쳐봐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합니다. 꽝! 이렇게 한순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주가 올려놔요. 그렇죠. 그럼 늦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1년 있다가 적당히 배당 받다가 1년 반 후에 2배 정도 오른다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사놔서 나는 배당 그냥 받으면 받고 혹시 정책이 잘 돼서 오르면 더 좋고 이 정도의 마음 또는 그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은 지금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